드디어 광고가 붙었어. 신나지? 봤어. 나도 이제 광고 신나지? 짜증나더라고. 하루 만에 우리 77센트 벌었어. 달러 벌었어. 얼마? 77센트. 얼마냐 그럼? 700원? 아 1000원? 환율 1200원 아니냐?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아치겠지. 그러면은 통장 개설했어? 뭐 그런 거. 아니 그거 10만원 돼? 뺄 수 연락 있다. 밖에 나오니 좋네. 시작해볼까? 자, 왜 나온 거야 오늘 또?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아니 그냥 실적 발표랑 무관하게 그냥 분위기 좀 바꿔보자며. 날씨. 또 사무실 겨울이라 사무실에서 계속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 좋다. 저번에 속초도 좋았는데 그지? 지난주에 우리 짐 로저스 이야기 했잖아. 그 짐 로저스 뭐 했는지 막 쭉 얘기하고 그냥 끝낸 것 같아. 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 짐 로저스 얘기하고 왜 그걸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도대체 끝낸 거였어. 북한을 왜 갔냐 뭐 이거는 자세하게 안 했지.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가 아 너무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했지. 인생은 누구처럼? 인생은 짐 로저스처럼. 인생의 사표다 진짜. 짐 로저스처럼 살아야 돼. 근데 짐 로저스는 투자자가 아니더라. 아이덴티티가 투자자가 아니야. 우리가 인문학자. 그 책을 통해서 본 짐 로저스는 이제 내가 봤을 때 네가 말하는 좀 일반적 투자자랑 굉장히 다르고 상품이랑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근데 그게 무슨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초절정 고수야. 내가 보니까 이론과 실제를 모조리 겸비한. 37에 몇 살에 은퇴? 37에 37에 은퇴 은퇴했지. 막 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고 그냥 돈을 투자로 버는 거지.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보면 여행가일 수도 있고 뭐 딴 걸 수도 있는데 투자는 그냥 뭐 어떤 수단? 이런 거지. 막 그치 뭐 소로스나 워렌 버핏 정도 되면 투자가 삶의 목적 이 정도 느낌이 있다면 그런 애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 기분이 나쁘라. 찰리 왜 이봐. 아니 오늘 더워.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 영화가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고 영화가 수단인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가 있고. 삶의 목적이란 거는 얼마나 별로냐. 영화가 별로인 삶의 삶이야. 목적인 사람. 그거보단 낫지. 그거보단 투자는 그냥 돈 버는 거. 돈은 수단이잖아 그냥. 야, 다 각자 자기 재밌는 거 하는 거지. 영화가 목적인 그러니까 건 그걸 이해가 재밌다는 거 자체가 구리다고 되게. 어쨌든 좀 결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여행을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아 진짜 여행 가고 싶네. 아주 밝다라는 거지. 아주 밝다. 근데 조지 소로스랑 결별한 게 막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사기까지는 아니고. 사기라기보다는 조지 소로스처럼 이제 이 말 선을 그대로 넘지 말자. 조지 소로스는 수익이 전부인 사람인 거고 그래서 벌었어. 이게 중요한 사람인 거고 로저스는 그 정도는 아닌 거야. 그냥 야 가만 놔둬도 그 이렇게 흐름에 되는데 따라서 벌었잖아. 그럼 그 이상은 하지 말자 뭐 그런 거 같더라. 아니 넉다운 되는 애를 왜 또 때려가서 쓰러지고 있는 애를 또 한 번 더 그치. 쑤셔갖고 막. 어 조지 소로스는 좀 비판 많이 받지. 그치. 조지 소로스는 야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싹깎게 어차피 죽을 거야. 그치, 어차피 줄 건데. 아이씨. 펀더멘탈이 내가 가속화 시킨 것 뿐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런 이제 짐 로저스는 좀 차라리 그런 게 다른 거야. 어쨌든 멋있네요. 그런 것처럼 거시경제 최고 전문가다. 이제 그런 사람이 북한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경제에 대한 관념을 보면 되게 시장 경제주의잖아. 규제가 없고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시장 경제주의자고 자본주의자고 또 개방. 그 특히나 외국인. 그러니까 이민족과의 자유로운 교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라 경제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좋다. 아주 좋다. 로저스 형님이 왜 북한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래. 출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내가 보고 한 거거든.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아 그래. 이 책을 공부해보고 이제 그 사람이 왜 북한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거만 한 보면 거야. 또 사기꾼 같아 진짜 사실. 이런 거만 보면. 이거 뭐 왜 북한인가 뭐 그 얘기 한다 이 이거지. 사람이 2007년에 싱가포르를 왔잖아. 이사 갔다고? 아예 뭐 그 버블을 뉴욕 부동산 버블을 미국 부동산 시장 버블을 하고 2007년에 가고 2008년에 그 서프라임 터진 거지. 그치 서브프라임 터졌지. 그러니까 2007년에 모조리 청산하고 싱가포르 가서 살기로 한 거야. 그때 이제 또 북한을 방문한단 말이야. 2007년에 북한을. 그 자기가 궁금해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잖아. 북한을 못 가보는 거야. 근데 이미 갈 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조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긴 역사상 미국과 북한의 긴 역사상 단 300명만 북한 땅을 밟아봤다는 거야.
미국인 중에. 근데 내가 북한 땅을 밟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거 아니야. 미국과 다 북한. 군인 아니면 그치. 뭐 정치인 그렇게. 맞아. 외교관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심상치 않다. 조짐이 개방의 조짐이 있구나. 근데 막상 거기 가서 봤을 때 그 여행은 실패였대. 실패라기보다는 얘네가 아직 개방하려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통제를 존나게 하더라. 그 개방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개방의 조짐은 딱히 크게 보이진 않았다. 확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한다는 거야. 다 자기 하면 뭐든 다 하지마 이러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대. 그래서 엄격한 통제를 받았는데 2014년에 이때가 이제 김정일 때잖아. 2007년 때는 2014년 김정은이 개방하고 다시 가봤을 때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야. 완전히 되게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대. 여행객이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북한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전부 인터넷이랑 휴대폰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야. 한 20-30%가 그 자기가 감을 잡은 거지. 그리고 관료들도 원래 되게 억압적이야. 하지마 막 이러는데 북한이야 뭐 말 다 있지 뭐. 근데 관료가 좀 친근하다는 거야. 이제 그냥 자기한테 잘해줬다 이거는. 뭐 그렇겠지. 근데 이 사람이 세계 못 사는 나라는 다 가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래 있겠지. 보충 하나 투자하고. 포스가 있겠지. 포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해. 나진과 선봉 알아? 어딘지? 거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진 선봉 데다. 보자. 이 정도는 알죠. 북한 정부 포털인데 나진이 북한이 1991년 12월 어쩌고저쩌고 경제 개방 특구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관광 기지를 목표로 한다. 경제 무역 지대다. 경제 나선 경제 특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상강 무역이 가능한 국경 지대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나진과 선봉이 중요한 이유야. 이 지도를 보면 저 북쪽 끝.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요 북쪽 끄트머리 요 호랑이 발 호랑이 발 있는데 이거 커서가 안 보이냐. 여기 있구나. 여기가 러시아야. 핫산 있는 여기가 훈춘 중국. 여기 여기가 붙어 있어 세 개가.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여기를 이 러시아나 중국이 여기 무역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자리에. 북한도 당연히 자기한테 친한 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상강 무역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경제 특구로 해놨는데 여기 가보니까 그 기대보다 더 많이 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야. 이 장마당이라고 하나? 장마당, 북한 애들이 장마당에 보면 시장이 되게 발달이 돼 있다는 거지.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가 판단을 했을 때, 야,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 시장 경제가 이만큼 침투를 해왔다면 북한은 더 이상 돌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이 사람이 베트남을 예로 들거든. 베트남이 이제 자기가 방문했을 때 2001년에 방문했을 때 베트남이 막 개방하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 베트남이 1980년대까지는 사기업이 빵이었대. 1990년대부터 이제 개방을 시작해서 개방이 됐는데 자기 갔는 데부터 GDP가 500불에서 2,500불까지 5배 성장했다는 거야. 지금 5배. 우리가 100배 주식을 본 다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국가 경제가 5배라는 건 차원이 그치. 다른 얘기거든. 100배 기업이 수십 개가 제로에서 그렇지. 사실상 시작한 거네. 사기업이 빵개 있었으면 제로에서 쫙. 김정은 만났나 그럼? 김정은 만났대? 김정은을 만나진 않은 것 같아. 관료들만 좀 많이 만났대. 관료한테 뭐 돈 많은 부자라니까 관료들이 와서 투자해라 막 이런 말도 했었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와 이거 완연히 시장 경제 돈 맛을 봤구나 얘네가. 그러게. 북한 애들이 투자해라 이런 말을. 짐 로저스 입장에서는 돈맛 보면 못 돌아간다 이거야. 돈맛을 보면 절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 경제가 시작이 돼버렸다 북한이. 그러면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 2000년에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했잖아. 요때 보면은 2000년에 베트남 388불이잖아 GDP. 지금 2018년에 2300이니까 사실 몇 배냐? 3,8에 3배 8324 3배 400불이니까 300불이로? 6배지 6배 6배 성장한 거야 나라가. 그러네. 국가가 1인당 GDP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 말로는 GDP 성장률이 식지가 않는다 베트남이. 그러니까 김정은도 거기서 베트남에서 트럼프 만나지. 그치 봐봐 6.8%야 이 계속 옛날에 마이너스 치던 때를 포함해서. 근데 2000년 이후로는 계속 67이야.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 7, 8% 이렇게 성장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성장해주면 복리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주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근데 베트남은 그랬고 북한도 같은 전철을 밟을 거다. 북한도 개혁 개방한 시작한 이래로 이 정도 폭발적 성장률을 갖고 가지는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짐 노너스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그 두 번째가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대. 북한이 2018년 뉴스다 이거. 광물 자원 어마어마. 땅 밑에 삼성, 현대 있는 셈 뭐 이런 건데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자료 잘 나와 있더라고. 이거 봐봐. 뭐 경제성 있는 광물이 20여 종인데 텅스텐, 몰리브덴, 뭐 어쩌고 흑연, 동, 마그네사이트,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필수 되게 중요한 광물이거든. 이게 세계 전부 10위권 안에 든다는 거야. 철은 6위, 텅스텐 오, 진짜? 4위, 흑연 4위. 철이 6이나 돼? 금이 8위. 마그네사이트 그건 세계 3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한국광물자원공사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 이 책에 나온 얘기다. 짐 노너스 한국광물자원공사 보고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자원을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입하는 광물 자원의 70%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북한은. 맞네. 그리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 애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캐고 있는 거야. 왜냐면 북한 애들은 뭐 기술이 없거든. 이 광물 자원 캐는데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지. 돈과 기술력. 뭐 기계 같은 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중국에서는 215개 합자 회사가 만들어져서 광물 자원을 캐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도 뒤늦게 들어. 중국보다 늦었지만 30개가 벌써 막 캐고 있대. 그러니까 짐 노너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야. 내가 미국 사람만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인이라 투자를 못 하니까 자기는 이런 이 광물 자원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바로 돈 되잖아. 그치. 그냥 야, 니네 캐가는 거에 마진 얼마 줘 이러면 바로 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돈이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래가 밝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못 사는 나라라는 거야. 최고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46만 원이었대. 146만 원. 연봉이. 연봉 146만 원. 1인당 연봉이. 이거는 뭘 뜻하냐면 워낙 못 사니까 성장이 엄청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이 중요한 건 성장이 중요하잖아. 느낌 그치. 항상 우리 얘기했지만 폭발적 성장력을 보일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뭐 50점 맞는 애가 80점 맞는 게 쉽지. 90점 맞는 애가 95점 되는 거보다. 99점 맞는 것보다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여기는 자기가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야. 세계에서 제일 못 산다 이거야. 근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살기 때문에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싼 거라는 거지. 뭐 어마어마하게 싼 거잖아. 들어가서 시장만 그러니까 물건만 누가 들어가서 틀면 쭉 올라가는 이 나라보다 발전된 나라 누가 가서 돈 조금만 투여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는 거지. 얘네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랑 똑같으니까 수준이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다. 근데 노동력은 품질이 좋아. 상대적으로 괜찮아. 짐 노너스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짐 노너스가 그런데 이 성공 경험이 있다는 거야. 1960년대 70 우리가 경제 개발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가 잘 살았대.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보다 잘 살았대. 80년대에 추월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시아에서 좀 잘 사는 축이었다는 거야. 북한이 그 중공업 발전하고 뭐. 막 완전 틀어막히기 전까지 뭐 좀 팔아먹고 제대로 된 나라였을 때는 제대로 된 이 경제 활동을 조금 공산당끼리 했을 때는 잘 살았다는 거야. 성공 경험이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력의 질도 좋고 성공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동아시아 애들이 말도 잘 듣고 뭐 데모도 안 하고 씨발. 그래서 로저스 형님이 예를 드는 게 미얀마를 또 2001년에 세계여행 갈 때 방문을 진짜 했거든. 이런 데 좋아하는구나. 제3세계를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미얀마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대. 미얀마가 버마거든. 우리나라 여기 있고 중국. 미얀마 크네. 미얀마 크지. 미얀마 우리가 훨씬 크대 나라가 면적이. 나 뭐야 이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버마로 불리던데. 버마로. 그래. 버마로 부르던 나라야. 여기서 옛날에 테러 했지. 여기 베트남. 아까 우리 얘기했던 베트남. 이때 아마 동남아를 쫙 돌았던 것 같아. 싱가포르에서 이 사람이 이 버마를 방문했다는 거야. 이때 미얀마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지.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과거엔 안 그랬다는 거야.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얘네가 그 농업 강국이라서 쌀을 수출을 엄청 했대. 그래서 아시아에서 되게 잘 사는 나라. 요 동네에서 되게 잘 나가는.
근데 정치가 막 개판이었던 거지. 나중에 미얀마가 2000년인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대. 2000년에 200불 안 되잖아. 193불이잖아. 193불이네. 2000년부터 지금 봐라. 1000불 넘었네? 1300불이잖아 지금. 1300불. 그러면 얼마야? 이것도 6배네. 6배가 넘는 거잖아. 폭발적 성장을 이 사람이 목격한 거지. 자기는 이 투자를 엄청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통제를 해서 못했대. 2010년 이후에야 비로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대. 그래서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정확히 없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때 2000년에 딱 갔을 때 개혁 개방을 할 때 느꼈다는 거야. 야, 이거 대박이다. 얘네는 똑같은 거지. 개혁 개방을 막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막 개혁 개방을 했어. 근데 이 국민을 보니까 뭐 좀 할 줄 알아. 아, 그 정도, 어느 정도. 쓰레기가 그 아니야. 말하자면 좀 제도 같은 게 좀 잘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나라인데 딱 열면은 그치, 쭉 발전하는구나. 개방을 안 해서 못 사는 거였던 거지. 개방을 안 해서 이 인프라나 이게 막 그러니까 약간 파키스탄처럼 막 개차반이면은 막 잘 안 될 수 있는데. 파키스탄, 인도 안 된다고 하잖아. 짐노스. 그러니까. 인도 안 됨. 짐노스 안 된다잖아. 인도는. 물론 인도가 발전한 건 있지만 짐노스 입장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지. 그건 안 몇 돼. 가지 조건이. 그건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개방을 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런 거야. 마지막으로 미얀마보다 상황이 더 좋은 게 얘네가 주변에 쩐주가 많다는 거야. 한국, 중국, 러시아 뭐.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전부 다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그치, 거지. 그치, 그치. 이게 정치와 외교 이런 거를 차치해놓고 보면 지정학적으로 더 좋다. 지정학적으로. 모두가 지갑을 들고 지금 돈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몰래 하고 있고, 미국이 난리 못 치는 건 중국, 러시아라 그렇지. 우리는 미국이 뭐라 하면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일본조차. 그러니까 이 주변에 초강대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돈이 막 어마무시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지갑이 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다 이거야. 미얀마보다. 걔네가 투자를 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그렇지, 될 거다. 그렇지. 이런 거지. 한국이 있잖아, 진짜. 우리? 거의 이제 말이 통하는 어떤 그런 자본 국가가 있잖아. 그 되게 뭐 뚫리면 내 말.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뭐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 한국 미래에서 가장 흥미롭다. 일본은 세태 폭동. 일본은 쇠퇴하고 폭동. 내가 일본에 있는 뭐 젊은 애라면 난 무조건 이민 간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 아, 그래? 근데 이게 그게 없긴 하지. 뭐 동력이 없긴 한 것 같아. 이게 이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긴 한 바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이렇게 평가했어. 남한만 딱 떼놓고 대한민국만 딱 떼놓고 보면 절대 투자하고 싶지 않다. 지금의 그냥 망할 남한은 거다. 망할 것이다.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왔어? 그런데 나왔어? 일장 연설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동영상 TV도 찾아봤었는데. 나오고 존나 관종이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남한에 관한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명견만리에서 하는 것과 되게 일맥상통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을 빼버리면 이제 북한이 없다라고 생각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망할 수밖에 없다. 되돌리기 되게 힘들다. 첫 번째로 인구 고령화 완전 감소. 끝났지, 인구가. 인구가 고령화 감소. 인구가 주는데 이렇게 경제 인구 숫자가 주니까 경제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정부는 심각하지, 그치.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복지를 높인다라는 거야. 그 부채를 끌어서 복지를 많이 높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임금은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수출 경쟁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상 한국 경제는 그러니까 빠르게 내수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내수로 돌리기는 좀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은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한국 청년들하고 뭐 꿈이 공무원, 변호사, 뭐 교사 이런 거 보고 이제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기업가나 이렇게 뭘 이렇게 경제 생산 원동력이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 그치. 아이씨, 우울하지.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없다는 거야. 창업을 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을 하겠냐. 정부가 아무리 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이거는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규제가 세계 최악이래.
그래? 어. 우리나라 규제 별로 없지 규제가 않나?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폐쇄적이라는 거야. 대단히 폐쇄적인 경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 그거 론스타 못 봤어? 그 블랙머니 그렇게 막 해집고 다니는데 뭘 규제가 없어 씨발. 그거는 이제 일부 사례고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되게 안 좋은 나라라는 거야.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냐, 장벽이 많구나.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잖아. 그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그래? 나 나 그건 짐 노더스가 봤을 때 나는 막 더 규제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그 IT 기업들, 그 스타트업들이 한국 오면 다 불법이라는 거야. 아 그치. 한국 우버 이 불법 저기다며 논쟁할 것도 없이 다 타다 불법이라는 거야. 1년 구형했다며. 맞아, 타다 타다. 이재용 회장한테. 그런 것들. 우버는 그냥 다 저기지. 그러네. 법 적용을 좀 연기해주고 법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스타트업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지금 법상 불법 해버리고 나중에 막 갑론을박해서 수정해서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망해버렸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치면은 약간 선진국들은 다 좀 별로라고 생각하겠네. 그렇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선진국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게 센 거 아니거든 내가 알기로. 그 유럽은 완전 100% 불법이야. 100% 막 우버 이딴 거. 선진국은 그치 경제 성장률도 안 높고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라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진짜. 이 사람 말을 좀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긴 하지. 하여튼 그래서 사실 남한만 딱 떼놓고 봤을 때 매력이 없다는 거야. 매력 없지. 투자 매력이 짐 노더스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거야. 매력 근데 없지. 짐 노더스 남한이 되게 좋은 게 북한이랑 카드가 있다는 거야. 근데 북한하고 잘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남한이 안 좋은 상황인 거 하나. 근데 가깝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지 북한하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문화가 같은지 아니 뭐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뭐 통일을 목표로 하는 같은 나라 뭐 같은 민족이니까 아무튼 그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짐 노더스가 볼 때는 그냥 딴 나라야. 딴 나라인데 그냥 말이 잘 통한다. 같이 쓴다라는 거야. 짐 노더스.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 이렇게. 근데 가깝잖아. 옆 나라잖아. 짐 노더스는 투자 관점에서 옆 나라. 니네가 한 나라 이게 아니고 가까워. 육로로도 갈 수 있고 말도 통해. 압도적 유리함을 갖고 있다. 북한이 오픈하자마자 니네가 그건 너무 근데 오히려 나는 그 유리함이 불리함이잖아. 지금 사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너무 일반적인 나라들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실상은 불리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불리하다기보다는 다 막혀 있잖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볼 때 북한 불리하다보다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결과는 불리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짐 노더스의 생각은 향후에 완전히 오픈이 됐을 때 완전히 오픈이 됐을 때 그때 누가 해도 제일 뭐, 유리하냐 그때도 늦지 이걸 않다. 바라보는 거야.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외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돈으로 딱 봤을 때 경제를 딱 봤을 때 북한이 오늘 다 오픈했어. 그럼 막 미국, 러시아, 일본 다 달라들어. 그치. 우리도 뛰어들었어.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 우리가 제일 유리하다는 거야. 걔네가 200개 할 때 우리 뭐 100개 할 때 우리 200개, 300개 할 수 있지 뭐. 가깝잖아. 그치, 일을. 가깝잖아. 니네 말도 통하잖아. 그냥 통합됐고 통합도 와서 필요 없고. 뭐 잡고 뭐 할 때 우리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제일 유리하다 이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되면 일단 인구가 8천만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경제 다른 블록이 나라라면 뭐 인구 8천만이야. 경제 블록이 경제 블록이 8천만이라는 거야. 8천만이 생산하고 아주 소비하는- 이상적이지. 아주 이상적인 1억 그게 아니야? 가까이 되면 아주 거기? 좋은 거지. 그거. 1억 가까이면 그게 자체 경제가 되거든. 경제 단위 사이즈가 그리고 경제 인구가 8천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북 삼성 아까 나진 선봉 봤잖아. 흑룡강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 요 동북 삼성이잖아. 그리고 이게 1억이야 인구가 여기가. 여기 인구가 1억. 여기랑 대충 걸친다 이렇게 걸쳐서 2억 경제권으로 볼 수 있다. 2억 경제권이 되는 거야. 2억. 여기도 그리고 그치 조선족 많고 하니까 그 대충 같은 문화지. 여기가 2억 경제권이 되고 지금 여기서 또 일본이 끼어드는 거지. 여기에 뚫리면 일본이 끼어드는 거야. 일본이 일로 배달이 배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 물론 지금도 되지만. 그러니까 요 러시아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권이 형성되는 거지. 여기가 거의 제로인 동네가 이렇게 쫙 그 이게 여기가 교역이 막 생기면서 끊겨 있던 데가 연결이 되면서 동북아시아가 경제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 이게 동쪽이잖아. 요 블라디보스톡 있고 여기 그치. 요 자리에 왜냐하면 항상 저쪽 서구 유럽하고만
그 하고 있는데 경제 활동 같은 거를 여기가 뚫리면 남한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한 거야. 새로운 저희가 하나 생기니까.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필요해 이게. 그쪽 유럽하고 사이가 항상 안 좋잖아. 미국 애들도 좋지 사실 여기 뚫리면. 일본 애들도 여기 관심이 많은 거야.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지. 미국 눈치 봐서 미국이 하지 말라니까. 일본은 여기 진출을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지 진짜. 맞아, 그러게, 맞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들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참. 뭐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북한이 좋고 남한이 좋다. 일본은 망할 거다라는 게 짐노스는 그런 근거를 갖고 크게 있는 거야. 보면 자, 그러면 개방이 딱 됐어. 그럼 로저스가 1번이겠네 1번. 로저스가 그럼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요? 어. 로저스한테 물었잖아. 사람들이 물으니까 로저스가 내가 유망철 얘기해 줄게. 로저스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건설 토목. 북한의 길이 지금 우리나라 도로 환경의 10분의 1도 안 된대. 그 걔네가 도로가 엉망이라고 김정은도 그 얘기 하거든. 오는 길이. 로저스가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도로가 먼저 깔려야 되니까 얘네가 돈을 빌려와서 어마어마하게 인프라 건설할 거다. 그 세계의 건설사들이 다 뛰어들겠지. 건설 회사가 대단히 유명하다. 특히 남한이 건설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잘하지. 우리나라 건설이 뛰어난 걸로 알고, 특히 인프라 건설 이런 거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설 쪽이 뭐 유망하다. 우리나라 배 탈 것도 여기서 그냥 지게차 그냥 바로 육로로 가서 햇바르면 되지 우리나라. 우리가 뭐 그러니까 건설 존나 잘하지 우리나라 진짜. 옛날 중동 건설처럼 붐이 한번 존나 볼 수 잘하지. 있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관광. 남한이 이렇게 뭐 된다는 되게 얘기가 상식적이네, 아니야. 상식적이네. 남한이 된다 이거 아니야.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구든 그쪽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미국이든. 자기는 미국 사니까 미국 회사가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지. 그러니까 관광이 이제 자기가 볼 때 되게 유망하다는 거야. 짐 로저스가 볼 때 동해안 벨트가 우리 이쪽 한반도의 동해안 지도를 한번 볼까? 이쪽 동해안 벨트 여기가 관광에 아주 좋을 거다. 그 로저스가 볼 때 두 개가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인데 이쪽 동해안 지역 풍광이 아주 수려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쪽에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DMZ 생태공원 개발하는 거 이거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었지. 그 생태공원 만든다고 DMZ 뭐 평화공원. 그래? 북한하고 상의 없이 얘기했었지. 하여튼 상의 없이 자기가 발표했었지 독일에서. 이게 이 DMZ 생태공원은 전 세계인이 다 오고 싶어 할 거라는 거지. 그 사람들 느낌은 주라기 공원 같다라는 거야. 좋네, 주라식 좋네. 파크 같다라는 거야. 좋네. 야생 그냥 그 자체네 야생. 지금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지금은 이쪽 동해안 벨트나 이런 게 자원이 관광 자원으로 그 좋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 남북한이 연결이 되면 이 한반도가 그렇지. 동쪽 대륙의 끝인 거야. 아시아 대륙의 그렇지, 끝이라서 이 사람이 끝까지 가보고 싶어 여기서 하잖아. 기차 타고 오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하고 서울이랑 세트지. 그리고 여기만 가겠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끝장을 보고 싶어 하잖아. 끝을 보고. 그러니까 부산항이 잘 될 거라는 거야. 부산항까지 이렇게 동해안 벨트로 쫙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관광 자원이 어마어마할 거다. 리조트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할 거다. 뭐 했냐? 건설, 그 다음에 관광. 또 뭐 자원 관련.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철도. 철도가 지금 자기가 볼 때는 거기서 노다지가 쏟아져 나온다. 현대로템? 그렇지. 여기서 현대로템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로템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이걸 하면 이게 잘 되면 이게 이제 중국 1대1로인데 시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중국 시안부터 여기서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다 이어진다는 거야. 이게 지금 다 잇고 있거든. 뭐 대륙 횡단 뭐 이런 거 뭔가.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 있고 중국 횡단철도 있고 여기 이제 몽고 횡단철도 여기 만주 횡단철도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쫙 이어진다는 거지. 철도를 이렇게 깔 거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요 선양까지 이어지는 철도, 그 나진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요 철도, 요 두 개의 철도를 우리나라 계획하고 있어. 되면은 저쪽 벨트 이쪽 벨트에서 그렇지. 중국 러시아까지 갖다 쫙 철도를 깔아야지. 쫙 연결하면 물류의 옵션이 3개가 생기는 거야. 비행기, 배, 열차. 배가 안 되는 데는 이제 비행기보다 열차가 생기니까 훨씬 싼 가격에 물류를 배달할 수 있겠지. 그 배만으로 했던 데는 열차가 생기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배가 제일 싸긴 싸거든. 그러니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관광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거지 자기가 또. 이게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이게 손해보고 있었던겨 그동안. 마지막 딱 한 개만 더 이야기하자. 이거 너무 존나 신기해서 나 속상하네, 얘기했다. 속상해, 씨발. 이거는 근데 내가 볼 때 북한하고 상관 있나 싶은데 나 되게 신기해서 뭐? 책에 하나 썼더라고. 아 북극해 항로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부산에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서 이게 뒤로 지금 돌아서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다 북극이 녹았대. 녹는 거야. 그래서 항로가 생겼대. 없던 항로가. 이게 이 원래 우리가 유럽 갈 때는 여기로 가서 말라카협,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라카협 지나가지고 요 수에즈나 통해 여기로 가거든. 요 서유럽 갈 때 이거보다 훨씬 짧다는 거야. 이 말대로 원래는 이게 얼어가지고 안 되는데 녹아가지고 지금 슬프지만 이 재밌는 일이 발생해. 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빠르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일로 가면 빠른데 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산에 들어오는 모든 게 이쪽에 공급이 원활해지지. 이 러시아 이쪽 일대 여기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다만 추워서 여기서 철도로 들어갈 수 있잖아. 완전 또 새로운 물류체계. 이거 뚫리면서 동시에 이런 데들도 그치, 요런 데도 뭐가 이제 여지가 많다. 연결이 되겠지. 뭐가 여기서 뭔가가 연결이 되겠지.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이게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낮은 선봉 찍고 이렇게 돌아가는 생각인 건지. 뭐 하여튼 이 북극 항로도 개발이 될 수 있다. 통일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짐 노스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를 길을 북한이 막고 있을 수 있지. 그게 아니고. 그런가?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짐 로저스는 북한에 투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랑 이런 것들이 원래 정치가 원래 경제를 많이 틀어박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짐 로저스 생각인 거야. 짐 로저스는 자유로운 개방과 자유로운 경제,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로운 무역 이런 것들이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믿는 거니까 되게 일관적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런 대원칙은 사실 총론적으로는 되게 맞지. 도널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었대. 트럼프가 노스코리아에는 아주 좋은 해변이 있다. 아주 좋은 해변이고 이건 콘도랑 호텔, 리조트 사업하기에 진짜 최고의 장소다. 이게 자기 부동산 이런 거는 개발, 기가 막히게 알지 또. 부동산 개발업자잖아. 근데 진짜 이쁜가 보다 거기. 그리고 진짜 이쁜가 근데 보다. 이거를 트럼프가 언제 이 얘기했냐면 양키들이 더 Whenever they explode cannons,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맨날 이 짓을 할 때 자기는 이걸 볼 때마다 막 캐논 쏘고 있잖아. 그래서 막 회의할 거 아니야. 근데 사진 보여서 자기는 야 저기 호텔이랑 리조트 지금 죽일 것 같지 않아? 애들한테 이 말을 막 한다라고 언론에다 얘기를 했어. 이렇게 와 해변 죽이는데